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또 주민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네, 오미영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거의 다 행복나눔과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부산 시내 16개 구군 중 기장군만 일자리 경제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특이한데 그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그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시니어 클럽에서 우리 위탁 사업이 몇 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 기장 시니어 클럽에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장 시니어 클럽에서 부산 기장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리 얼마가 들어갔죠? 거기 이제 시니어 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 운영비 고 해갖고 약 한 2억 예, 아니요, 국시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그거는 국시 군비를 해가 약 72억대 해갖고 약 한 75억 정도. 2022년 본 예산을 보면요, 예. 약 79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그 많은 예산 중에 제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6070 택배 사업입니다. 제가 군정지리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 시니어 클럽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수탁업체로서 지금 현재 위탁한 삼성희망 네트워크가 적정한가를 제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맹승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시니어 클럽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수탁업체로서 삼성 네트워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2009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였고 설치 기관은 기장군수입니다. 그리고 위탁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는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법무에서 운영하였고 2019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는 사단법인 삼성희망 네트워크의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2019년 7월 31일부로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법무의 위탁기간 종료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수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이 시니어클럽 6070 택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니어클럽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6070 택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인가,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물었는데 어쨌거나 답변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지금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을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사업법 21조에 따르면 1항에 따르면 그 선정을 하실 때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사업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공신력 등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요. 군수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군수님이 평소에 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까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복지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대학을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면서 2급 자격을 받았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대학도 사회복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사업은 어떤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그 복지 사업을 잘할까요? 설립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설립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알겠습니다. 봉사하고. 네. 투철한 그런 정신이 있는.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답변자답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군수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자, 1번 사진이요. 저희가 요 시니어 클럽 이 위탁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군데가 복지법인이고요. 1군데가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단법인이 최종 저희 기장군과 민간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회 구성 먼저 볼게요. 거기에서 사단법인 3곳 중에 한 곳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정량평가에서 36점 만점에서 33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결된 데는 정량평가에서 최하 점수인 26점을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두 업체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사회 구성입니다. 복지법인은 이사 7명, 이건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어요. 이사 7명, 감사 2명, 직원 2명, 그래서 2개 시설에 29명이 근무를 하고요. 사단법인 삼성희망네트워크입니다.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없습니다. 사무국장 1명, 노인지원팀 직원 1명입니다. 설립 연도를 보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세요. 복지법인은 1958년부터 현재까지 약 65년간 복지사업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사단법인 삼성희망네트워크는요, 2015년도에 등기는 허가받았으나 저희와 체결하기 전 2018년 10월 1일에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이사진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약 10개월 전에 법인 등기가 완료된 업체입니다. 또 공신력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21조의 공신력도 체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법인은요, 부산시장상, 보건복지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삼성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이사 감사의 특수관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법인은 특수관계 전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삼성네트워크는요, 대표이사가 장윤땡이에요. 남편이 김석땡입니다. 사회이사 구성이 5명인데 장씨와 김씨로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관계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여기까지.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재정 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복지법인 약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단법인은 정기예금의 약 5천만 원입니다. 복지법인은요, 이 재정 능력이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5천만 원도 당시에 후원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군수님, 어느 쪽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복지법인 쪽이 더 일반적으로 볼 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진들의 이력서를 제가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저기는 사단법인 대표자의 이력이에요. 보시면 미술학원 입사, 미술학원 개업, 시민전자 근무, 예림전자 오픈, 그 다음에 금지기 대표이사입니다. 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요. 네, 다음은
복지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요 경력이나 자격들이 복지사업과 현재 직업도 복지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 또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이력을 봤을 때도 복지법인이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이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대답하셨죠. 법인 목적,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법인, 저희한테 낸 복지법인은요, 사회복지법에 맞게 잘 운영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법인은 희망과 나눔의 사회복지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1. 다문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1. 장애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 목적하고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줬으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냥 읽어버리니까 지금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판단을 요하는 겁니다. 큰 어려운 판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복지 사업이 어느 업체에 가는 것이 적정한가를 제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복지법인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에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점수를 주었을까?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총 7명 중에 5명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관 노인복지관장, 기장지역 자활센터장,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장, 기장군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시설장, 일자리 경제과장. 군수님, 이 5명 누가 임명했습니까? 군수가 임명했겠죠. 그렇죠. 네. 전 군수가 임명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적성성,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한테. 이 사단법인 삼성희망 네트워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기업인가를 물었고요. 그 판단은 군수님이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과장님 두 번째 질문할게요. 적정성 판단은 지금 들은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또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가 잘할 것이란 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장 시니어클럽 시장현 노인 일자리 사업 다이나믹 6070 택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6070 택배 사업은 시장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구분됩니다. 그 목적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정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을 위함이며 추진 방법은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0개월, 11개월 운영하지만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다이나믹 6070 택배 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연중 매년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기에 소득 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정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소득 보장이 노후 생활 보장이라고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 6070 택배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장군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쵸? 네. 기장군 일자리 사업입니다. 요 다음 거를 하기 전에 그 택배 사업 할 때 그 한 박스당 얼마를 받는지 책정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시장형 일자리인 만큼 고정된 건 아니고 매년 계약 시부터 그 택배사하고 그리고 저 기장 시니어 클럽하고 그러니까 6070 그 택배 사업단입니다. 하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계약 가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600원 박스당 6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고해에 별일이 없으면 6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행을 되고 있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4번 사진입니다. 요게 박스당 이제 600원씩이 책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해운대 우체국하고 다이나믹 6070 택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위스타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한 박스당 600원씩으로. 그리고 여기에 18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 및 부담금 수수 금지 등 해서 수탁자는 삼성 네트워크겠죠. 6070.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하도급, 담보 제공,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600원을 책정이 됐고 제3자에게 양여나 매매나 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젠 택배라든지 GS 택배도 600원에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뭐였냐면 삼성 희망네트워크에서 인력 운영 계획에 월평균 보수 예상을 산출 근거를 봤어요. 원래대로라면 600원씩을 해서 56만 7천원씩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400원, 450원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더라고요. 근거를. 그래서 43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산출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실버 종합 물류라고 나옵니다. 주 실버 종합 물류 택배 업무 계약서입니다. 누구하고 작성했습니까? 부산기장 시니어클럽입니다. 여기는 삼성 희망 네트워크겠죠. 실버 종합 물류와 부산기장 시니어클럽 간의 택배 업무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택배 업무 추가 약정서를 또 작성합니다. 추가 업무 약정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통합 택배 한 박스당 우체국 제외하고 465원에 합니다. 또 우체국은 한 박스당 135원을 실버 물류에서 기장 시니어로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기장군은 삼성 희망 네트워크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이 택배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삼성 희망 네트워크는 다시 근거도 없는 실버 물류 종합센터에다가 다시 또 위탁 사업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도에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때 지금까지 저희가 이 택배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 인력 개발원화 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부산시에 점검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저희 일자리 경제과 직원이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우체국 여기 매매 계약서라든지 중간에 누가 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아니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결과로는 그렇게 진행한 없는 것이 걸로 판단이 잘못된 되는데 것이죠. 예, 잘못된 저희들도 것입니다. 예, 한번 잘못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에도 없어요. 법상에도 없어요. 임의로 자기들이 계약서를 만들어서요. 중간에 수수료를 자기들이 근거도 없이 편취를 해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6번 사진입니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삼성희망 네트워크의 대표분 성함이 장윤땡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장윤땡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 계좌를 보면 60710 택배 사업이라든지 실버 종합물류 그 택배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계좌를 보면 장유땡으로 나옵니다. 장유땡은 누구예요? 대표이사는 장윤땡입니다. 장유땡은 누구예요?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중간에 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셨죠? 네. 예, 개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유땡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6-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6-2번 사진은요, 삼성희망 네트워크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이요. 1번에는 장윤땡이 이사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3번에 김보땡 이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희망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 사진 주십시오. 6-3입니다. 주식회사 실버종합물류 법인 등기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실버종합물류센터하고 6070하고 다시 재계약한 거를 제가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 좀 전에 장유땡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김보땡 이사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실버종합물류센터의 법인 등기입니다. 보시면 김보땡 이사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장유땡, 좀 전에 개명했다고 했죠. 삼성희망네트워크 대표. 장유땡 이사장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삼성희망네트워크와 실버종합물류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가 중간에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입니까? 이분들이 과연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들이 없어요. 담당 직원들부터 아무도. 왜 못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지적했죠. 5명 모두가 누굽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적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거는 불법이죠. 이건 불법입니다. 예. 이게 업무 태반일지 직무유기일지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우체국 그 부분 18조를 읽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장군하고도 요 위탁서를 쓰면서 똑같은 내용을 작성했어요. 매매, 양역, 교환 및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제3자에게.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98조에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희망 네트워크하고 실버종합물류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들은 버젓이 저희 국가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과 기장군의 보조금을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79억이라는 사회복지 보조금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것을 본인들이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부적합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법인은 사업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총회를 해야 되죠. 이사회 총회. 이사회 총회를 해야 됩니다. 삼성희망네트워크 시설 운영위원들 2020년 11월 17일 임기 만료됐습니다. 맞죠? 6명 중에 5명이 임기 만료가 됐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이촉해야 됩니다. 제이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희망네트워크 제이촉 됐습니까? 예, 저희가 시설 지도 점검에서 발견돼 갖고 시정 지시해 갖고 제이촉했습니다. 제이촉이 됐는데 10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잠시만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5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5분 안에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10개월간의 공백 기간,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산 결산부터 사업 수행을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행정상 법상 하셨는지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제40조 6항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애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니요, 시정 지시했습니다. 나중이지요. 나중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 예, 바로 또 하나 시정 제가 지금 지시했습니다. 실감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 법인이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21년 10월까지. 그런데 이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도 점검 시 발견돼서 환수됐습니까? 요거는 지급 기준이 없는데 환수 안 시켰잖아요. 요거는 법인 전출금이라서 법인에서 전입한 구조가 맞습니까? 예, 법인에서 전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한 걸로 그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바라고요. 3번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건 제가 마무리를 하고 군수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번 질문은 6070 택배사업 관련 근무직 및 근무자 배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님들 들어보세요.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6070 택배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요. 기장군 일자리 사업입니다. 센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2019년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230명이에요. 지금 현재 103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기장군 어르신들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사업입니까? 기장군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의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한 번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군수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그 많은 사업 중에 제가 6070만 우선 받고 바보국밥이라고 또 시장형 사업이 있어요. 여기 그 삼성희망 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이 본점이 부산 동구에 있습니다. 이것이 체인점 사업처럼 우리 기장에도 바보국밥 1호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보조금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약 2천만 원 가까이 21년도를 살펴보니까 저는 다시 생각해도 이것은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장군 의원님들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 부분, 불법이 자행된 부분, 또 직원들의 직무 태만이든 업무 태만이든 직무 유기든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